네, 추가 개학 연기가 꼭 필요한지, 개학 뒤에 학교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추가 개학 연기 해야 됩니까? 지금 개학 연기를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밀접 접촉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고 실제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이제 수백 명이 또 실제 환자로 보고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또 집으로 와서 가족의 전파가 되고 또 사회 전파가 됩니다. 실제 이제 지금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환자가 있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개학을 연기함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큰 유행이 없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직 수도권에서의 이제 환자 증가에 대한 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개학 연기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학부모들이나 심지어 학생들도 좀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큰 국면을 보면 대구 경북에서의 큰 고비는 일단 넘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더 큰 고비는 이제 수도권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일파만파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학교 개학 연기도 이제 그런 일환이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큰 몫이 이 학교 개학 연기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전문가로서 개학 연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조용한 전파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증상이 없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독감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는데 얘들은 가볍게 앓고 대신 이제 집에 와서 조부모나 이 만성병 환자 고령자한테 퍼뜨려서 이제 중증으로 가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아이들보다는 20대가 더 많긴 하지만 아이들도 역시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집에 와서 아이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가고 현재 아이들은 사망자는 없습니다. 19세 미만은 사망자 없거든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대신에 가정 내에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 임신부한테 전파시켜서 그 중한 상태로 좀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병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을 좀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게 근데 어쨌든 개학은 언젠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학을 해서도 학교 방역 대책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출석을 하지도 않도록 하고 학교에 이제 등교했을 때 체온 재고 또 와서 손 씻기 하고 아이들 간격을 1m 이상을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밀접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암 환자나 면역 저하 환자, 천식 환자 이런 아이들은 사실 등교를 하지 않고 개인 학습, 가정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중증으로 안 가지만 아이들 중에서도 백혈병이라든지 면역 저하 질환이라든지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천식 환자들은 좀 중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정 학습을 대신 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교 특성상 교실에 모여 있어야 되고 좀 위험하다고 하셨지만 심지어 체육 활동도 같이 하고 학생들의 접촉을 일단 개학을 하면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기를 좀 자주 하고 교실 수업보다는 야외 수업으로 좀 이렇게 가급적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빽빽하게 수업하는 거는 그런 환경은 피하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권준호 구본부장이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었어요. 머릿속에 없다. 확진자 수 감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두어 번 좀 약간 좀 안심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느슨하게 하다가 이제 좀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긴장감을 갖고 좀 철저하게 하겠다.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많이들 놀라셨을 수도 있을 텐데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가 이제 의미가 없다 구분하는 것이 네. 이게 우리 일상의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조치를 뭐 한다면 해도 네. 해외 유입을 막는 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월 20일 날 첫 코로나19 환자, 유입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검역 철저히 하고 그 들어오신 분들한테 2주 이내에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보고하도록 철저하게 해야죠. 제가 이제 내후 애환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대구와 또 세종시의 이 집단 발생을 철저히 막고 또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특히 유럽에서 지금 유행이기 때문에 유입 환자도 철저히 막는 이런 양면 전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대구 경북에 이제 큰 고비를 넘겼는데 더 큰 고비가 이제 수도권에서의 아마도 이제 3월 지금부터 한 2주 간격 사이에 여기서 큰 유행을 좀 예방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큰 고비를 넘어서 좀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국면에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